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지난 3월 17일 세종시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단체가 하나 출범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문인협회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문인협회 임원 두 분을 모시고 한국문인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부터 인사 말씀 나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의 초대 지회장 김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회장 맡고 계시죠? 네. 네. 저는 우리 김일호 지회장님을 보좌해서 초대 부지회장을 맡은 여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봄날이 됐는데요. 이 한국문인협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961년 12월 31일 날 이게 발족이 됐어요. 당시에 그 발족을 하신 분을 보면 김동리 선생님께서 이걸 만드셨는데 초대 이사장님으로는 또 전영택 그 선생님이 맡으셨어요. 그 늘봄이라는 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인협회라는 것이 우리 문인들의 총 집합체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잠깐 좀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한국문인협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회가 이번에 창립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종시, 그러니까 지금은 조치원읍이 세종시에 편입이 돼서 이제 수부도시가 됐지만 조치원역이 그 역을 중심으로 문학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해서 6.25 전후 그 폐허의 땅에서 그 수많은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그린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초의 지금 전국 최장수 동인지로 알려진 백수문학 동인회가 55년도에 결성이 됐고 첫 호가 56년도 창립이 돼서 지금 이제 지난해 81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은 이제 특별자치시가 됐기 때문에 지혜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외지에서 오신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세종시의 새로운 문학 그 지평을 열어가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백수문학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게 백수문학이 이제 우리 그 과거의 연기군의 그 문학지였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현대문학 다음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문학 잡지죠. 여기에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또 시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수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한 수 읊어주시고 이야기를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졸작이지만 그 백수문학 81집에 소개된 시 한 편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풀꽃. 처음엔 그저 풀잎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두 번쯤 무심한 발길에 밟혔을 그 아픔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낮은 키로 앉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작은 꽃. 풀꽃도 꽃이라서 내가 마주 앉으면 배시시 웃습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제 풀꽃 그러면은 이게 자연주의적인 그것을 도래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영택 그 초대 이사장님께서도 그 자연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 그 두 가지 색채를 띠셨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대표작들을 보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여인부터 시작해서 또 소라든가 또 흰 닭이라든가 또 그분의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 중에서 보면은 이 자연을 노래한 그런 것들, 생명을 노래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그 같은 이렇게 맥을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우리 그 부회장님도 지금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회장님도 시 한 수를 좀 읊어주시면 좋겠네요. 그건 낭송을 해주시면. 졸작이지만 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그 안성에 가면 청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사당 바우덕이가 네. 거기에서 어려울 때 그 남사당 패거리들과 같이 지냈던 곳이에요. 그 근처 가면 바우덕이의 무덤도 있고 한데 그 절이 상당히 그 역사가 있고 그 대웅전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천년 고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걸 보고 쓴 시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년 청룡사 대웅전 기둥 구부정한 모습 비바람과 함께 버텨온 세월이 천년이란다. 고달픈 삶의 흔적들 고스란히 옹이로 남고 쩍쩍 갈라진 틈 사이로 분칠하듯 벌납이 드나들어도 묵묵히 있는 자리 지키고 있는 천년 기둥 모든 번뇌에 담아둔 그 품이 놀랍다. 처마 끝 거미가 지어놓은 거미줄 슬며시 다가가 바라본다. 내 스스로 뛰어들어 걸려보고 싶다. 하나하나 빛으로 사라졌을 천년 사랑을 이슬로 거미줄에 두렴처럼 짜놓고 스스로 거기 갇혀 행복해하리. 뭐 한국의 그 그림을 이렇게 그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멋진 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문인협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문학인들의 집합체예요. 그리고 최고의 그 집합체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뭐 전영택 그 이사장님이 초대 이사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뭐 박중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김동리 선생님으로 이어져서 조현현 선생님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뭐 서정주라든가 조병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 저 초대 회장이신 김일호 회장님께서도 같은 반열의 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시를 많이 쓰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김일호 회장님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의 아주 활동적이신데, 지금 맡고 계신 직책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일단 우리 진행자 분께서 과찬을 해주셨고요.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불려 나와서 어떤 일을 맡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제 자신 한편으로는 또 이게 내가 분수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뭐 뒤 한번 돌아보게 또 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애착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은 이 문인단체입니다. 네. 이 문인단체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글로써 남길 필요가 있고, 또 글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병폐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핵가족화의 심화, 이런 데 따른 그 사실 사회적 병폐율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내 삶이, 내 글이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거울이 될 수 있는가, 항상 반추해보고 거기에 맞는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에서, 내 체험에서 우러나온 제 가슴을 먼저 열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된 것이죠. 네. 아유, 워낙 그 양심이 반듯하신 분이라서 네. 그 시인을 갖다가 그 최후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시인들의 그 한 단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시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시를 잘 쓰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은데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변에 많은 그 시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죠. 그건 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어떤 방향에서 시를 쓰느냐 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자연을 많이 이렇게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소재를 삼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내서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자연이 주는 그런 풍경이나 이미지는 항상
순수하다는 거죠. 네. 네,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라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참 어색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글이 되기 좋고 또 현재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해서 본다면 상당히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내 감성에서 우러나오는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작은 목표지만 글로써 시로써 밝은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쪽에서 항상 그런 순수함을 추구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그 여경 선생님 그러면은 시인들 사이에서는 뭐 시 잘 쓰시기로 아주 소문이 나 계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한국문인협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우리 회장님 앞으로 이 한국문인협회를 어떤 형태로다가 끌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아시다시피 세종시에는 현재 백수문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25년 전통을 가진 세종문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폐가이 됐지만 엽서문학 그 정신이 아직 살아 있고 네.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창작 활동을 하시는 우리 새 선배님들 계시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종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외지에서 유입된 그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뭘 당장 하는 건 어렵지만 서서히 하나로 묶어서 세종시의 명품 세종시의 어떤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단체로 좀 발전시키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인협회에서는 뭐 그 상도 상당 부분 많이 그 제정해서 주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세종시 그 문인협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상을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혹시 구상하고 계신 그 상이 있으시던가요? 이제 뭐 세종시 지회가 이제 인준돼서 설립된 지가 불과 이제 뭐 2,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 제도를 만들려면 시나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끝내 가서는 세종시 문학상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이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또 이쪽으로 좀 이사 와서 문학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그 구상을 갖고 계시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참 삭막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그 우리 그 문인들 그 어떻게 활동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함양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제 아까 자연주의적인 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김동리 선생님께서 이걸 이제 발족을 하셨잖아요. 그분을 보면은 주로 그 우리 그 민족적인 것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봤던 뭐 사반의 십자가를 비롯해서 무녀도라든가 그 화랑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보면은 민족주의적인 그 기저가 깔려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 이 세종시의 그 문학도 이제는 좀 뭐 민족적인 것도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구상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따로 딱히 뭐 구상이라기보다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있는 각 문학단체와 또 지역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인들을 이제 잘 규합을 해서 이제 그런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게 이제 성결 과제일 것 같고요. 네. 제 느낌 바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오래된 그런 분들의 그 시 창작 활동을 보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마음대로 자기 표현을 못했던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네. 은유적으로 국민의 그런 어떤 감정을 감추고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어려운 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이제 표현의 자유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시로 시민들을 계몽하고 국민들이 그 속에서 뭔가 좀 자기의 그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문인협회에서 그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작가들을 길러내고 또 이제 교양 광자 같은 것도 여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그 보탬이 되는 그런 그 협회로 그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요. 그런 구상 같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세종시에도 문화재단이 이제 태동을 해서 네. 그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들한테 지원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행정력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몇백만 원 보조금 타서 쓰기도 어렵고 정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전문 인력을 한두 명 더 갖춰서 행정 지원도 하고 또 여기서 발행되는 뭐 백수문학이나 세종문학을 통해서 신인상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문단의 등용문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자라난 청소년들 하려고 자기들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서 성장 과정에 어떤 그 하나의 그 새싹들에 대한 어떤 그 걸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일장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앞으로 4월 22일 날 우리가 이제 학생 전국 백일장을 우리가 문인협회 최초 사업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각 단체에서 뭐 글짓기 할 때 우리가 이제 심사 봉사도 좀 하고 그래서 문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또 활동 능력을 인정을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단체를 좀 더 정례화하고 이렇게 탄탄하게 좀 다져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구상이 뭐 듣기만 해도 아주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상당 부분 문학적으로 소양을 갖추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 앞으로 이제 이 백일장 같은 거를 4월 22일 날 하게 되면 그 상을 좀 많이 이렇게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준비를 좀 많이 하셨는지요? 네,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이제 세종시를 많이 알리고 네. 또 그 세종시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상을 다양하게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워낙 그 뭐 회장님이 맡은 일이 많으셔가지고 이것까지 이제 하시려면은 그만한 그 시간과 노력 봉사가 필요하실 텐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화재단이 됐든 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죠. 네, 문학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학인들도 이제 배고픔의 시대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작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소양, 실력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작품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저는 문화진흥기금의 성격은 그 이제 막 출발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문인들이 이제 훌륭한 그 문학인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잘못 해석이 돼서 프로에 가까운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공연예술 쪽에 너무 많은 부분이 집중이 되고 아니면 이 문학 쪽에는 좀 그 지원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시나 문화재단에서 좀 고려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문학 활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좀 덜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하고 결국 그런 작품들이 세종 시민의 가슴속에 양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부회장님도 마무리 발언. 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는 바는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인들께서 한국문예협회 세종시 지회가 이제 발족을 했으므로 같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인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그 배고픈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부처라든가 관계 재단 이런 곳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세종에서 특별히 한국문인협회가 발족을 했으니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문인협회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입을 하셔서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